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경제방송에서 출연하고 있는 김민성 대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정말 쉽게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좀 저점을 찍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회복기가 나타날 거다.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예측보다는 예언에 가깝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고 경기 침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틀리고 있는 파월의 예측도 믿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시장에서 기대 선반영은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수급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가 예측대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와서 시간을 두고라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망 포인트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다음 테마로는 반도체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후속 테마는 구제역이라든지 설탕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라 2차전지처럼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반도체일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주도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이제야 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대감이 있고 어떠한 재료들이 있느냐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재고 감산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램 가격을 지키고 최악을 피해서 모면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을 지키면서 최악을 피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 들어서 뭔가 테마에 대한 형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슈만 있으면은 알아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관련 기업들은 그냥 다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 랠리가 많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까지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게 단순 거품으로 실체가 없는 호재로는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재고자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면서 호재가 있더라도 이게 실적이 기반된 호재냐 아니면은 실체가 없는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호재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지속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 기대감으로도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면서 띄우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처럼 상승을 지속성 있게 말아 올리면서 끌고 가기에는 확실하게 어려워졌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스마트해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스마트한 흐름을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재고자산이 감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추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추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재고자산이 먼저 해소가 돼야지만 신규 발주들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피해를 만회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PC라든지 서버, 스마트폰 반도체에 대한 재고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DDR4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서 DDR5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MLCC 시장이라든지 OLED 시장 쪽으로도 세계적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쪽으로 수익성
수익성이 좋은 DDR5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고 있고,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준비되는 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LCC 시장이라든지 OLED 시장 쪽, 그리고 DDR5 시장 쪽이 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느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DDR5나 MLCC라든지 OLED는 지금 고성능 핸드폰이라든지 고성능 노트북이라든지 이쪽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계속해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지향적인 흐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OLED라든지 MLCC, 그리고 뭐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DDR5 이쪽 고성능 쪽에 대한 소재 쪽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심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핸드폰 자체 스마트폰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여도 좀 편리성이라든지 기능성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가 핸드폰보다는 고성능 핸드폰 쪽으로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에는 고성능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여기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고객사인 좀 삼성전자 쪽으로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 기대감이 다시 시작을 하면서 7만 전자를 코앞에 둔 상황까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큰 틀로 잘 봐야 되는 게, 파운드리랑 팹리스에 대한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파운드리 글로벌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통 어지간하면 TSMC를 제외하고는 보통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인 게 맞습니다. 근데 팹리스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거의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1% 점유율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라고 들었는데 시스템 반도체로는 왜 점유율이 1%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좀 더 개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삼성전자처럼 찍어내는, 반도체를 생산해서 계속해서 찍어내는 공장들을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생산을 하지 않고, 생산이 없다라는 이름 그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설계랑 도안만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계속 기술력만 수출을 한다라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땅이 굉장히 크고요, 한국은 땅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토지가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광대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생산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정적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미국이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줄 테니까 니네들이 파운드리를 공장을 설립을 해, 대신에 우리가 설계랑 도안은 우리가 맡아줄게, 약간 이렇게 조건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적기 때문에 생산력을 늘려야지만 더욱더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미국 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러면은 현지에 살고 있는 인건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은 투자하지 않고도 일자리 창출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팹리스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넓기 때문에 땅을 빌려주는 대신 투자는 니들이 해, 대신에 돈은 우리가 벌어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제 활성화를 더욱더 많이 높여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상 기술력이 미국이 좀 더 빨리 달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리적 특성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나 도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공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 즉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가 이 팹리스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 오기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라는 좀 정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매년 이 인재들이 양성하면서 우리나라 팹리스 기술력도 높여가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과 꼴찌가 싸우면 결국에는 꼴찌가 조금씩 뺏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가는 포지션이 더욱더 싸우기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1위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뺏어오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랑 팹리스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파운드리는 2위로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편인 국가별로 상위권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권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매출이 거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19위 기록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팹리스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개발할 거고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좋은 실적이나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사업들,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팹리스 쪽으로 우리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팹리스 사업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주목을 하시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니면은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SK 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려놓고 관심을 두면서 투자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올해는 우리가 반도체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래 상세 공유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이라든지 신명일보 링크라든지 카카오톡 오픈방 입장 링크 안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 그리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시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많은 혜택 누려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